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안 가는 이만 못해. 지난 시간에 비교문의 부정형을 복습해 보면서 새로운 표현을 배워보았어요. 잠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나는 너보다 크지 않아 라는 문장을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볼 수 있었죠. 첫 번째 방법은 我不比你高，我不比你高. 네, 我 나는 比你高 너보다 큰 것은 아니다. 네, 요렇게 만들어진 문장이었죠. 하지만 이 문장의 속뜻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했었어요? 네, 너보다 큰 것은 아니야. 너랑 같거나 비슷해 라는 의미를 내뿜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我没有你高。我没有你高. 네, 我 나는 没有 없어. 뭐가 없어요? 너만큼 큼이, 네, 너의 키 큼이 없어.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표현은 그야말로 네가 크다는 거지요. 나보다 네가 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我没有你高. 네, 이 표현을 조금 더 뭔가 강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我没有你那么高。我没有你那么高. 네, 我 나는 没有 없어. 你那么高. 네, 너만큼 그렇게 키 큼이. 네. 너와 나의 키 차이를 조금 더 도드라지게 분명하게 강조해서 너가 크잖아. 나는 너만큼 그렇게 키 크지 않아. 라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주고 싶을 때 네, 너무라는 용어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었었습니다. 오늘 배워보려는 표현도 비교문 부정형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무엇만 못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不如, 不如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루라는 단어는 무엇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不如 하면 무엇과 같지 않다. 네, 무엇만 못하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不如를 활용을 해서 나는 너만 못해. 나는 너보다 못하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나는 주어니까 我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너만 못하다. 네, 不如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我不如你. 네, 我 나는 不如 뭐뭐만 못해. 네, 뭐만 못해요? 네, 너만 못한 거지요. 네, 그냥 가져다 놓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보다 네가 월등하다는 거지요. 네가 더 낫다, 네가 더 훌륭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나는 너만 못해. 我不如你. 남동생, 형,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시죠? 먼저 남동생, 弟弟, 형, 哥哥. 올해, 今年, 작년, 去年. 커피숍, 咖啡厅. 기차, 火车.
火车 버스 巴士巴士巴士 첫 번째 문장입니다. 동생은 형만 못하다. 네,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문장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지요. 문장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동생 뭐뭐만 못하다, 형 그 순으로 배열해주면 되겠죠. 弟弟不如哥哥弟弟不如哥哥 네, 弟弟 동생은 不如뭐뭐만 못해. 네, 哥哥 네, 형만. 형이 낫다라는 말이 되겠죠. 형만한 아우 없다. 동생은 형만 못하다. 弟弟不如哥哥弟弟不如哥哥弟弟不如哥哥今年不如去年今年不如去年이라고 되어 있어요. 今年 네, 올해이죠. 올해는 不如去年不如去年 네, 작년만 못하다. 그쵸? 올해는 작년만 못해. 작년이 나았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今年不如去年今年不如去年今年不如去年这家咖啡厅不如那家这家咖啡厅不如那家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这家咖啡厅 무슨 말이죠? 이 커피숍이겠죠. 네, 카페이팅 카페이고요. 这家 네, 여기서 짜는 양사. 네. 그냥 직역으로 이 집 커피숍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 커피숍은 不如 네, 뭐뭐만 못하다 해놓고 나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저 집, 그 집, 네, 요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되는데 원래는 나짜 카페팅에서 카페팅 카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진 상태겠지요. 네,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카페팅을 하나 생략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짜, 네, 그 집이라고만 남은 거예요. 네, 해석해 보면 이 카페는 저 카페만 못해. 저 카페가 좋아. 저 카페가 괜찮아.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这家咖啡厅不如那家这家咖啡厅不如那家这家咖啡厅不如那家 지금까지의 문장은 나와 너를 비교했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고 형과 동생을 비교했어요. 네, 딱 떨어지는 명사였지요. 명사들의 비교를 해보았었는데 이번에는 동작을 비교해 볼게요. TV 보는 것과 잠자는 것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TV 보는 것은 자는 것만 못하다. 네, TV 보는 것보다 잠자는 게 나아라는 문장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까요? 看电视不如睡觉看电视不如睡觉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구슬들 딱 하니 가져다 놓으면 돼요. 네, TV를 보다 看电视看电视 구슬 그냥 가져다 놓았죠. 네, 그 다음에 不如 네, 뭐뭐만 못하다. 네, 그리고 잠자다라는 구슬 睡觉睡觉 그냥 연결만 해놓았습니다. 네, TV를 보는 것은 자는 것만 못해. 자는 게 차라리 나아. 看电视不如睡觉看电视不如睡觉看电视不如睡觉 버스 타는 것은 기차 타는 것만 못하다. 네, 버스 타는 것보다
기차 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네, 버스를 타다, 기차를 타다 준비되어지셨나요? 坐巴士不如坐火车。坐巴士不如坐火车라고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버스를 타다 坐巴士坐巴士 네, 그 다음에 뭐뭐만 못하다 不如그 다음에 네, 기차 타는 거 坐火车坐火车 네, 버스 타는 것은 기차 타는 것만 못해. 기차 타는 것이 더 나아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坐巴士不如坐火车坐巴士不如坐火车坐巴士不如坐火车 오늘의 문장이죠. 가는 것이 안 가는 이만 못하다. 네,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아라는 문장의 표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가다, 안 가다. 이건 준비 충분히 되어지시죠? 去不如不去去不如不去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지지요. 네, 去 가다, 가는 것은 不如不去 네, 안 가는 것보다 못하다. 네, 안 가는 이만 못하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가는 것이 안 가는 이만 못해. 去不如不去去不如不去去不如不去 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올해 장사는 작년만큼 좋지 않아. 지난 시간에 나는 너만 못하다. 네, 나보다 네가 나아 라는 문장의 표현을 배웠었죠. 我不如你我不如你라고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我 나는 不如어떤 의미였죠? 네, 뭐뭐만 못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활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뒤에 니, 네, 나는 너보다 못해, 나는 너만 못해 라는 의미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었는데 라는 단어가 무엇과 같다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지지만 어디에 미치다, 이르르다, 부합하다, 필적하다 네, 이러한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不如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 미치지 못하다, 부합하지 못하다, 네, 뭐뭐만 못하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문장을 루니 너에 이르르다, 너와 같다 앞에 뿌가 붙어서 너와 같지 않아, 너에 이르지 못해, 너에 부합하지 못해, 너에 미치지 못해 라는 의미로 우리가 문장을 바라보아도 된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 드릴게요. 그러한 맥락의 흐름으로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百闻不如一见百闻不如一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百闻네, 100백에 들을 문자이지요. 100번 듣는 것은 如一见하지 않다 이거겠지요. 네, 一见이라는 것은 한 번 보다. 네, 무슨 말이겠어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네, 100번 듣는 것은 한 번 듣는 것에 이르지 못하다. 한 번 보는 것에 미치지 못하다. 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보실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百闻不如一见，百闻不如一见，百闻不如一见. 이번 문장도 읽어보고 이해 한번 해볼게요. 我不如你高，我不如你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문장을 볼 때, 我, 나는, 如你高 하지 않다, 如你高 하지 못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你高 뭐겠어요? 너의 큼. 네. 네, 우리 이거 했던 문장이에요. 너의 큼만 못하다. 너의 키 큼에 미치지 못하다. 너의 키 큼에 이르지 못하다. 네. 나는 너만큼 크지 않다라는 문장의 표현을 요렇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我不如你高，我不如你高. 네, 그 전에 배웠던 我没有你高，我没有你高. 나는 없어. 너의 키 큼이. 네, 요 문장하고 같은 의미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똑똑하다, 총명하다, 총명, 총명, 총명. 장사, 사업, 生意, 生意, 生意. 맛있다 라는 의미인데 마시는 음료가 맛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好喝, 好喝, 好喝. 弟弟不如哥哥聪明，弟弟不如哥哥聪明이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弟弟不如哥哥，弟弟不如哥哥라는 문장은 배웠어요. 어떠한 의미였죠? 네, 弟弟 동생은 不如哥哥 네, 형만 못하다. 네,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문장의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 뒤에 청밍, 청밍이라는 단어 하나 붙어 있는 거지요. 어떠한 의미일지는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 이러한 문장을 볼 때, 弟弟 동생은 如哥哥聪明하지 못하다 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哥哥聪明, 哥哥聪明 뭐지요? 네, 형의 똑똑함, 형의 총명함. 네, 형의 총명함에 이르지 못하다. 네, 不如哥哥聪明이라는 것은 형의 총명함, 형의 똑똑함에 미치지 못하다, 이르지 못하다. 네, 형의 총명함만 못하다. 네, 형이 똑똑하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네, 동생은 형만큼 총명하지 못해. 弟弟不如哥哥聪明，弟弟不如哥哥聪明，弟弟不如哥哥聪明。今年的生意不如去年好，今年的生意不如去年好라고 되어져 있지요. 今年的生意，今年的生意, 네, 올해의 사업, 올해의 장사, 네, 올해 장사는 如去年好 하지 않아겠지요. 네, 如去年好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네, 去年 작년, 好 좋다. 작년만큼의 좋음에 이르지 않다. 네, 작년의 좋음에 미치지 못하다. 네, 올해 사업은 작년만큼 좋지 못해.
작년이 좋았어 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네, 올해 장사는 작년만 못해요. 작년만큼 좋지 않아요. 今年的生意不如去年好。今年的生意不如去年好。今年的生意不如去年好。坐巴士不如坐火车那么快。坐巴士不如坐火车那么快라고 되어져 있죠. 문장이 조금 길어 보입니다. 일단 坐巴士 坐巴士 네, 버스를 타다라는 구술이죠. 버스를 타다라는 구술이 주어 자리로 들어갔어요. 네, 버스를 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버스를 타는 것은 如坐火车那么快 하지 않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렇다면 如坐火车那么快 어떠한 의미일까요? 먼저 坐火车那么快를 해결해야겠지요. 네, 坐火车 네, 기차를 타다. 네, 기차를 타다. 那么快 그렇게 빠르다. 연결해 보면 네, 기차를 타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坐火车那么快 기차를 타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다. 앞에 루가 있으니까 네, 기차를 타는 것만큼 그렇게 빠름과 같다. 혹은 기차를 타는 것만큼 그렇게 빠름에 미치다, 이르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앞에 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 못하다, 네, 빠름에 이르지 못하다 뭐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죠. 네, 버스를 타는 것은 기차를 타는 만큼 그렇게 빠름에 이르지 못하다. 그렇게 빠름에 미치지 못하다. 네, 기차 타는 것만큼 빠르지 않다. 네, 기차 타는 게 빠르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坐巴士不如坐火车那么快。坐巴士不如坐火车那么快。坐巴士不如坐火车那么快。 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어제 추웠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문장들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네, 문장 간단합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지금 먹는다 였어요. 지금이라는 단어와 먹다라는 단어만 있으면 되겠죠. 现在吃现在吃 네, 지금 现在 먹다 吃 이렇게 연결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어제 먹었다 였어요. 어제 먹었다. 어떻게 표현이 되지요? 昨天吃了昨天吃了 그렇죠. 어제 昨天 그리고 먹었다 吃了 충분히 표현 가능하시겠지요. 세 번째 문장은 지금 춥다 였어요.
지금 춥다. 맞게 문장 만들으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现在很冷.现在很冷. 네. 혹시 지금 现在 춥다. 冷 이렇게만 문장 만드신 분 계시다면 네, 기억나셨죠? 형용사 앞에 매우와 같은 네, 부사가 함께 사용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 네, 깜빡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짚어드릴게요. 네, 지금 现在 매우 춥다. 네, 그냥 해석할 땐 춥다라고만 하셔도 되는 거죠. 很冷现在很冷 네 번째 문장, 어제 추웠다 였지요. 네, 어제 추웠다. 어떻게 문장 만들으셨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昨天很冷了.昨天很冷了. 네, 어제, 昨天해놓고 추웠다니까 很冷 뒤에 러를 붙여서 추웠어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먹었다 라는 표현 吃了, 吃了. 네, 요 정도는 우리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지요. 그 맥락으로 추웠다, 추웠다 역시도 冷了, 冷了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冷了 이 표현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 대체 왜 틀렸다고 하는 걸까요? 네, 그 비밀은 바로 이 러에 숨겨져 있습니다. 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러가 하는 역할을 두 가지 키워드로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변화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완료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변화의 역할로 사용이 되어질 때는 네, 문장 끝에 러가 붙어서 네,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가 발생했다. 네, 이러한 것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네, 문장 끝에 러가 붙음으로써 문장의 분위기가, 말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 러를 어기조사 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였던 완료. 네, 완료는 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네, 바로 동사 뒤에 러가 붙어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어 준다. 네, 동작의 상태가 완료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다라고 해서 동태조사 러라고 했었습니다. 吃라는 단어와 冷이라는 단어 뒤에 러가 붙어서 문장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吃了 冷了이렇게 문장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吃라는 단어는 네, 먹다, 그렇죠? 동작, 동사이겠죠. 먹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네, 吃了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이 러가 문장 끝에 있다라고 보았을 때는 네, 밥을 안 먹었었는데, 네, 무엇인가를 안 먹었었는데 먹는 상황의 변화를 표현해 줄 수도 있겠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동사 뒤에 사용이 되었으니까 네, 먹는 동작의 완료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변화일지 완료일지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아, 이건 완료야, 이거는 변화야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네, 동작이 완료가 되면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의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되시는 거예요. 대신 반면에
렁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뭐지요? 상태를 나타내어주는 춥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지요. 형용사는 동작이 아니지요. 형용사 뒤에 이렇게 러가 붙게 되면 어떠한 의미를 표현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상태의 변화. 동작이 아니니까 완료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렁렁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떠한 의미를 표현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렁렁. 춥지 않았는데 추운 상태로 변화가 발생했다. 즉, 추워졌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러한 맥락에서 天气冷了 天气冷了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天气 天气 날씨지요. 날씨가 冷了 冷了 춥지 않았는데 추워지는 상태의 변화가 발생했다. 그렇죠?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날씨가 추워졌어. 天气冷了天气冷了 그렇다면 대체 어제 추웠다라는 문장은 어떻게 표현해 주어야 할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昨天很冷昨天很冷昨天어제 很冷 매우 춥다. 어제 매우 춥다? 이게 뭐야? 상당히 이상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우리나라 말이랑 상당히 많이 거리가 멀지요. 과거 시점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어야 하니까 뭔가 그랬었어 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용사가 수로인 형용사 수로문의 과거 시점의 표현, 과거 시점을 표현할 때에도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더 첨가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점에 그랬었어. 昨天 어제라는 그 시점에도 很冷 했었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장을 보셔야만 합니다. 상당히 많이 낯설고 어려운 문장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 또한 또 그러려니 하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추웠어. 昨天很冷昨天很冷 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어제 안 바빴어. 오늘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시간 잠시 드릴 거예요. 문장 몇 개 정도 만드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나는 지금 먹는다 였어요. 네, 문장 어떻게 만들어지셨나요? 함께 확인해 볼게요. 我现在吃我现在吃 네, 我 나는 现在 예, 현재 지금 吃 먹다 네, 이렇게 연결해서 간단하게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나는 지금 먹는다. 我现在吃我现在吃 두 번째 문장, 나는 지금 안 먹는다. 네, 나는 지금 먹지 않는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我现在不吃我现在不吃 라고 해줄 수 있겠죠. 네, 我 나는 现在 지금 不吃 네, 먹지 않는다, 안 먹는다. 네,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我现在不吃我现在不吃 세 번째 문장, 나는 어제 먹었다. 어떻게 문장 만들어지셨나요? 我昨天吃了我昨天吃了 네, 我 나는 昨天 어제 吃了 네, 吃라는 동사 뒤에 러를 붙여서 먹었다. 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네, 나는 어제 먹었어. 我昨天吃了我昨天吃了 네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어제 안 먹었어. 네, 어제라는 시점, 네, 지나간 시점에 대한 부정 어떻게 표현 가능할까요? 我昨天没吃我昨天没吃 네, 그렇죠. 我 나는 昨天 어제 네, 그 다음에 안 먹었다. 네, 没吃 네, 지나간 시점에 대한 부정을 할 때는 부정부사 뿌가 아니라 메이를 사용을 해서 부정해 주었었죠. 네, 그래서 나는 어제 안 먹었다라는 표현 我昨天没吃我昨天没吃 다섯 번째 문장, 나는 지금 바쁘다입니다. 네, 아까까지는 먹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바쁘다라는 형용사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바쁘다. 어떻게 만들어 보셨나요? 我现在很忙我现在很忙 네, 그렇죠. 我 나는 现在 지금 네, 很忙 네, 很이라는 부사, 매우라는 부사를 함께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어야겠지요. 네, 나는 지금 바빠. 我现在很忙我现在很忙 나 지금 안 바빠.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 바쁘지 않다. 我现在不忙我现在不忙 네, 我 나는 现在 지금 바쁘지 않다. 부정부사 뿌를 사용을 해서 不忙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나는 지금 안 바빠. 我现在不忙我现在不忙 일곱 번째 문장, 나는 어제 바빴어. 네, 나는 어제 바빴다 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어졌지요? 我昨天很忙我昨天很忙 네, 我 나는 昨天 어제 네, 바빴어. 很忙 네, 이렇게 표현이 됐지요. 뭔가 지나간 시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랬었어 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뭔가를 넣어주고 싶기는 하지만 네, 형용사가 수로일 때 네, 형용사는 그런 것을 첨가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어요. 만약에 이 문장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지난 시간 강의 확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지난 시간 강의 꼭 참고해 주셔야 돼요. 네, 나는 어제 바빴어. 我昨天很忙。我昨天很忙。 마지막 8번째 문장. 나는 어제 안 바빴어. 네, 나는 어제 바쁘지 않았다 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어 보셨나요? 네, 어제 지나간 시점이죠. 지나간 시점에 대한 부정을 표현을 하는 문장입니다. 네, 확인 한번 해볼까요? 我昨天没忙。我昨天没忙이라고 해주면 될까요? 네, 我 나는 昨天 어제 네, 바쁘지 않았어 라는 표현을 해주어야 하니까 부정부사 매일을 사용을 해서 没忙 해주면 될까요? 네, 그렇다면 오늘 수업 준비 안 했겠죠? 네, 맞아요. 뭔가 이거 틀린 문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겠지요? 네, 맞습니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렸는지 설명드릴게요. 먹다라는 동사, 바쁘다라는 형용사의 부정형은 무엇으로 만들지요? 동사, 동작을 부정을 할 때는 네, 현재 시점은 뿌를 사용을 해서 부정을 해주었고 지나간 시점, 네, 과거 시점의 동작을 부정을 할 때는 매일을 사용해 주었었죠. 그래서 먹다, 吃의 부정형, 네, 먹지 않는다, 안 먹는다는 不吃, 不吃가 되어지겠고요. 먹었다, 吃了, 吃了의 부정형, 안 먹었어, 안 먹었다 같은 경우는 没吃, 没吃, 네, 이러한 형태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형용사를 부정해 줄 때는 현재 시점이 되었든 과거 시점이 되었든 모두 다 뿌를 사용해서 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안 바빠, 안 바빴어 모두 다 뿌망, 뿌망의 형태가 되어져요. 네, 현재 시점이 되었든 지나간 시점, 과거 시점이 되었든 네, 형용사를 부정을 할 때는 모두 다 뿌를 사용을 해서 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요것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상당히 낯설고 뭔가 거리감 있는 표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나는 오늘 안 바빠, 나는 오늘 바쁘지 않아 라는 문장도 我今天不忙, 我今天不忙이고요. 나는 어제 바쁘지 않았어, 나는 어제 바쁘지 않았다 라는 문장 역시도 我昨天不忙, 我昨天不忙이라고 해줘야 합니다. 네, 我 나는 昨天 네, 어제라는 그 시점에도 不忙 바쁘지 않았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네, 나는 어제 안 바빴어. 我昨天不忙. 我昨天不忙. 그런데 분명히 형용사 앞에 뿌가 아니라 메이가 들어간 문장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장들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네, 대체 뭘까요? 배고파라는 말을 네, 배가 안 고팠었는데 고파지는 상태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으얼라, 으얼라. 그렇죠.
배고프다라는 형용사 뒤에 러를 붙여서 그러한 상태의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 배고파. 네, 어떠한 의미겠어요? 네, 배가 고파지는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어 라는 의미로서 안 배고파 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까요? 네, 그럴 때는 네, 没饿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매이라는 것은 네, 그러한 상태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가능한 거지요. 네, 그렇다면 不饿가 되었든 没饿가 되었든 살짝의 미묘한 의미의 차이는 있겠지만 둘 다 그냥 안 배고파, 안 배고팠어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보자면 我昨天没忙이라는 문장은 네, 바빠지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어 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